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제가 연세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에서 비뇨기과 수련을 마친 후 20년 이상을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다른 질병 치료나 다른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진료를 보면서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에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망곡증 수술, 정관 수술 등은 단독 또는 확대 수술, 조루 수술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관련성이 없는 다른 진료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는 제 주위의 지인들이 왜 전립선 질환이나 성병 등을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하느냐며 그런 질환들도 돈이 되니 안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전립선이나 여유증 수술은 다들 섞어서 진료하고 문의가 꽤 있을 텐데 이렇게 돈이 되는 것을 왜 하지 않냐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제 주 전공인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집중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진료들이나 다른 종류의 수술을 섞어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재 제가 시행하는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은 완성도 면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자부합니다. 결국 제가 혼자서 12,000명 정도의 음경확대 조루 수술을 집도하고 신수술 기법과 노하우들을 50회 이상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업그레이드 해온 것들은 오로지 이 수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음경확대술은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수술 방법을 배워서 1,2,000명의 수술을 집도했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수술의 안정성이나 결과보다 경제적으로 더 쉽게 돈을 버는 쪽으로만 발달된 의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술적으로 보아도 일반적인 성형 수술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수술인데 그 이유는 성형적인 면과 기능적인 것이 모두 매우 중요하고 음경의 피부 자체가 매우 얇고 크리티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부가 얇고 약하고 잘 늘어난다는 것은 성형적으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결과에 관해 프라이버시 때문에 소문이 잘 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도 광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비뇨기과 남성 의원들이 적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허위 과장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최대의 확대 효과를 위해 두꺼운 진피를 독점 구입해서 넣기 때문에 더 커진다? 피부 접착제를 쓰면 더 깨끗하게 낫고 염증이 적다? 수술 후 10일 이후에는 아예 병원 방문이 필요 없다? 진피의 턱을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지 않고 그냥 주사로만 해서 해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허위 과장 광고의 전형으로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역량, 즉 수술 실력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곁다리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그나마도 잘못된 의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에서도 주문이 가능한 두껍고 큰 진피를 쓴다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과도한 진피의 두께는 생착 실패 확률이 있고 이 경우에는 진피 제거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을 위해서는 4.5mm의 두께로 제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진피의 사이즈도 무조건 큰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원천 방지하려면 마취 상태에서 귀두 테두리부터 음경 뿌리와 몸이 만나는 위치까지 길이를 재단하고 요도 해면체로부터 1.2cm가 떨어진 위치까지 진피 폭을 재단해서 진피를 살펴야만 합니다.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부분은 날렵하게 깎아서 테이퍼링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재단하고 테두리를 깎아서 버리면 진피가 너무 아깝지 않냐, 확대 효과가 줄어들지 않냐 고 주장하지만 진피의 모서리 턱짐 현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진피가 몸 안에서 요도 해면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피의 사이즈 재단과 테두리, 모서리 테이퍼링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최근 들어 일회용 소독포로 전환하고 있고 원하시는 경우는 스킵본드를 이용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이너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팩터는 누가 수술을 집도하느냐입니다. 집도의사의 실력, 경험, 역량이 수술 결과를 결정합니다. 3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하면 그 경험은 3분의 1도 채 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실력은 입으로 전달될 수 없고 한 명의 의사 본인이 몸소 경험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국제학회 등에서 발표하면서 검증해야만 그것이 바로 수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이 수술만 집중해도 매일매일 깨닫고 더욱 완벽한 수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러 진료 수술을 함께 하면서 이 수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음경 확대나 조루 수술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하는 비뇨기과 남성의원이 네이버 검색창에 여유증 수술, 전립선 수술 등을 검색했을 때도 여기저기 다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그 병원 의사가 음경 확대 조루 수술에서 하이엔드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음경 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한다고 현재 홍보하는 병원들은 거의 모두가 여러 질환 치료나 여러 종류의 남성 수술을 모두 섞어서 시행하는데 특히 전립선 수술, 여유증 수술 등과 같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수술들은 오히려 음경 확대 조루 수술의 완성도를 낮추는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 많이 시행하는 다이아몬드 피부 연장술을 포함해서 최소절개법, 다층봉합 길이 연장, 다층박리 수술 기법,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 정중앙 고정 기법, RDD 치료법, 스텝업 진정 수면 마취 등등 수많은 획기적인 수술 기법들은 오직 제가 이 수술에만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결과물입니다. 특히 최근 시행 빈도가 높아진 다이아몬드 피부 연장술은 이미 국제학회를 통해 여러 차례 발표 검증받아 왔던 수술 기법입니다. 이 수술 기법은 실질적인 성관계 시의 삽입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수술 후 회복 지연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이런 발전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원들이나 병원 시스템도 음경확대술 조루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스템이 단순하면서 잘 세팅되어 있다는 것은 수술이 매우 안전하고 결과에서 변수가 없는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용이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오직 음경확대 조루술만을 집중 시행해 왔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